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마감 시황, 마감 브리핑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셔 가지고 꼭 성투하시는 투자자분들 되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제가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 추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제 그 가족들, 지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매수 추천이 아니니까 그냥 '관심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9%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0.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시장 모두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장중에 좀 지루한 흐름이었지만 장 막판에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관이 코스닥 매수를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지수의 그 흐름을 견인했던 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들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증시대기 자금이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죠. 예탁금이 65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3년 만에 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인터넷 대표주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성장률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또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2차 전지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투톱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금융주 같은 대형주 단에서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차, 그러면 코스닥 보시고 코스피를 보시게 되시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차, 그쵸?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금속, 일반 서비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IT 서비스라든지 전기전자 쪽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세가 출현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 뭐 HLB, 하마리서치, 펩트론, 코오롱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알테오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휴젤, 뭐 실리코투, 이런 종목들도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AI 관련돼 가지고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AI 정책 수혜감이 나오면서 인터넷 대표 종목들, 카카오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오늘 특히나 정부에서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총 51조 원 규모 예산 투입한다,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스터 블루, 그리고 이제 대원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물론 그 와중에 음봉,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반면에 스튜디오 미르처럼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상 컨텐츠 테마가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테마가 지속되고 있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나 오늘 눈에 들어왔던 건 뱅크웨어 글로벌.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이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통신도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오늘 특히나 여행 관련된 종목들,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도 좋았는데, 이건 일단 한한령 관련된 테마이기도 하죠. 정부가 3분기 중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중 간의 관계도 좀 개선되는 분위기라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이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일단 지수의 방향은 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많이 궁금하실 건데 저는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만의 환경을 봤을 때 미국은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을 그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마 부채 한도 협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 그 시즌이 돌아가게 되면 단기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면서 터지지 않았던 불확실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채가 과도하다.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 역시 과거부터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추세를 꺾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 FOMC 전도표 보다시피 올해 2회 정도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미증시 말고 국내 증시만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4년 만에 3,0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 기대감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책과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계엄 사태로 맞물렸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증시 부양책의 부분들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련해서는 그 관세 협상이 있겠죠.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미국과 영국이 합의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쵸? 결국 물론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좀 불발됐지만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그 후 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협상 혹은 이란 정권의 교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지 실질적으로 증시에 대한 추세를 크게 꺾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아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방산 관련된 종목들, 뭐 LPG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시겠죠. 유가의 방향성, 유가의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수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 종목에 대한 부분 선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2차전지 주도주가 있었을 거고 이번에 새롭게 좀 올라오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지주사, 증권주 최근에는 로봇주도 좀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 선별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 어려우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전략보다는 정부 정책, 이 시류에 따라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인터넷 대표주 관련된 종목들 좋았잖아요. 카카오 같은 종목들.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아마 과학기술 통신 분야에서 5년간 AI 16조 예산 배정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 대표주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국정보 아까 보시다시피 오늘 한국정보통신 그쵸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물론 IT센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STO라든지 토큰 보완된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관련된 인터넷 대표주,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종목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제 저녁 방송 있다 보니까 영상을 좀 짧게 제작을 합니다만 내일부터는 좀 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시고 공부 함께 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